자, 확률과 통계 중복 순열서부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넌 나만 그냥 바라봐. 자, 중복 순열이에요. 그러니까 순열이에요. 순열이 NPR 그거 기억하시죠?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알게 뽑아서 나열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A 카드가 여러 장이 있어요. B 카드도 여러 장이 있어요. C 카드도 여러 장이 있어요. 엠파이어 뭐 크게 쓸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자, 계산할 때 굳이 여러분들이 공식에 연연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근데 엠파이어이 갖는 함축적인 의미만 볼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굳이 우리는 계산할 때 앞으로 경우의 수들 계산을 할 때에 엠파이어에 집착하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서 내가 중복을 허용하여 두 개를 뽑는 경우의 수야. 중복을 허용하여. 그러면 중복을 허용하여 두 개를 뽑는다는 얘기는 여기에 카드를 뽑는 경우의 수 세 가지죠. A 카드가 나왔어. 근데 중복을 허용한다고. 우리가 보통 NPR을 할 때는 3P2 뭐였냐면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였거든. 근데 얘는 여기에 다시 또 A가 중복해서 뽑힐 수 있다란 얘기야.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그래서 몇 가지? 9가지. 그거야. 그게 저거야. 자, 얘가 바로 뭐냐면 서로 다른 세 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두 개를 뽑는다. 이런 얘기야. 자, 근데 얘는 좀 중요하달까? 그냥 얘는 좀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원래는 우리가 n, 파이, r에서 n이 r보다 크거나 같았거든요. npr, ncr에선. 근데 n파이 r에선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 서로 다른 세 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예요. 그럼 자리가 4개인 거야. 세 가지. 정답 81가지의 방법이 있는 거야. 알겠니? A, B, C 카드를 4장 뽑아서 나열하는 4장. 중복을 허용한 4장이에요. 자, 그래서 엠파이어는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선택 대상이죠. 두 번째, R개를 선택합니다. 세 번째, 그것들을 나열을 할 것인데 네 번째, 중복을 허용합니다. 우리가 NPR과는 다른 점이 여기 있는 네 번째 조건이에요. NPR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여 나열하는데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뽑는 거였었죠. 마치 뭐냐면은 얘네들은 복원 추출 같은 느낌이에요. 복원 추출. 뽑았던 걸 다시 뽑을 수 있는 거야. 복원 추출이고 비복원 추출은 뭐겠니? NPR이 바로 비복원 추출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NPIR을 이용하여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었냐면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 정역 X에서 공역 Y 원소가 A, B, C, D가 있었다. 함수의 가지수. 함수의 개수. 몇 개겠니? 어떻게 해야 돼? 4, 파이 3입니다. 선택 대상, 선택 개수, 중복 허용. 왜? A가 화살 맞았는데 또 맞아도 되잖아. 그래서 4파이 3, 4의 세제곱. 64가지의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n파이 r이야. 되게 쉽지? 계산은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필수 1번 보세요. 나는 확통은 그냥 개념수 안 썼으면 좋겠어. 개념이
개념보다 중요한 건 이건 활용 능력이거든? 문제마다 어떻게 푸는가? 개념서가 난 없으면 좋겠어. 학원에서 쓸 때. 자, 보자. 필수 1번.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6명의 유권자가 1명의 후보에게 각각 기명으로 투표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이게 기명과 무기명이 있는데 기명은 뭐냐면은 투표 용지 이름이 쓰여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6명이 2명의 후보 A와 B가 있는데 6명이라고 6명. 그러면은 1번 아이가 있고 2번 아이가 있고 3번 아이가 있고 6번 아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가 2표, 얘가 4표를 받더라도 기명 투표와 무기명 투표의 차이점은 뭐냐면 기명이야, 기명.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2표 받는 상황과 얘가 이렇게 2표 받은 상황은 서로 다른 상황이 되는 거야. 이게 기명 투표와 무기명 투표의 차이예요. 알겠니? 2표, 4표를 받더라도 1번, 2번한테 받느냐, 2번, 3번한테 받느냐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되는 거야. 근데 무기명 투표가 되면 야, 무기명 투표 몇 가지일 것 같니? 6개의 표를 얘네들이 갈라먹는 거지. 그치? 그거 뭐야? 얘가 받는 투표의 수 A개, 얘가 받는 투표의 수 B개, 합쳐서 몇 개? 6개. 방정식의 해액의 수예요. 그쵸? 0, 6, 1, 5 이렇게 세 나가면 6, 0까지 7가지의 경우가 있는 거야. 이게 무기명 투표고 얘는 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함수하고 똑같아요. 얘가 2표 받든 뭐 어떻게 돼야 돼? 자, 그럼 얘가 표 줄 수 있는 거 몇 가지? 2가지. 2가지. 2 파이 6. 2의 6제곱. 64가 그래서 정답입니다. 선택 대상, 선택 개수. 이해가 가니? 뭐 어렵지 않아요. 겁나 쉬워요. 확인 체크 문제 지금 풀어보세요. 빠르게 푸세요. 3분 드립니다. 아마 뭐가 대상이고 뭐가 선택 개수인지 헷갈릴 거야. 질문 있니? 없나요? 없으면 자, 18번까지 풀었어? 넘어가자. 필수 2번. 그러니까 엠파이어에 집착하지 마. 그게 뭔지만 알면 돼. 우리가 경우해석 계산할 땐 엠파이어를 쓰는 경우가 크게 없을 거야. 크게 있지는 않을 거야. 자, 두 기호 점과 짝대기. 그냥 모수보호예요. 이진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를 일렬로 나열하여 신호를 만들 때 이 기호를 1개 이상, 4개 이하로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를 구하시오. 됐죠? 그러면 자, 1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신호 몇 가지? 2가지. 점 또는 짝대기. 그치? 2개는. 그러니까 여기 자리에다가 점 쓸래, 짝대기 쓸래, 점 쓸래, 짝대기 쓸래. 그치? 그러니까 두 가지. 2 곱하기 2. 4가지. 점 쓸래, 짝대기, 점 짝대기 뭐야? 2의 세제곱. 점 짝대기, 2의 4제곱.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뭘 공식 그냥 정리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개 이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싹 다 더하면 되는 거죠. 6 더하기 8 더하기 16, 20이니까 30 정답. 이거 너무 쉬워서. 그치? 야, 개념서가 필요가 있니? 넘어갈래. 다 과제야. 토요일날 수업 없다고? 금요일까지 과제야. 그러니까 오늘 과제를 좀 나가야 되겠지?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새해 선물이나. 오늘 과제량으로 너희들에게 새해 선물을 선사하마. 자, 3번 문제 봅시다. 4개의 숫자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택해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중 홀수의 개수. 자, 이제부터 조건이 생겼어요. 근데 똑같아요. 항상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는 조건이 붙어 있으면 조건부터 만족을 시키는 거라고. 몇 자리? 3자리. 중복 허용이야. 그럼 여기 누구 들어갈 수 있어요? 1 들어갈 수 있고요. 3 들어갈 수 있죠. 왜? 홀수가 1과 3밖에 없으니까요. 이 몇 가지? 4가지? 4가지? 2가지. 따라서 4 곱하기 4 곱하기 2, 32가지가 정답입니다. 6개의 숫자 0,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택해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래. 세 자리 자연수. 중학교 때 방법이에요. 그냥 그거 하시면 돼요. 몇 가지? 5가지. 6가지? 6가지. 됐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파이 막 쓰고 있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 파이는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필수 4번 볼게요. 4개 숫자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개를 택해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에서 2300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1, 2, 3, 4다. 2300보다 큰 자연수. 자, 여기가 2, 3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4가지. 16가지. 2, 4, 16가지. 자, 다음. 여기 3 들어갔다. 4 들어갔다. 그럼 얘네들은 총합이 2300보다 큰 수들의 개수죠. 너무 쉬워서. 5번. 함수의 개수. 그러니까 함수의 개수를 셀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 두 집합 1, 2, 3, A, B, C, D, E에서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자. 함수의 개수. 선택 대상 5개. 선택 개수 3개. 중복 허용. 그냥 함수의 개수니까 중복해서 화살을 맞아도 되니까 그런 거죠. 기미형 투표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미형 투표가 함수의 개수랑 똑같은 거야. 5의 세제곱 125. 1대1 함수 구하래요.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문제가 뭐냐면 얘가 화살을 한 대 맞으면 얘는 선택 대상에서 빠지죠? 그쵸?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뭐와 같냐면 5, P, 3과 같습니다. 왜? 중복이 안 되니까. 중복 허용이 빠지는 거죠. 5, 4, 3과 같습니다. 60가지. n 플러스 n 185가지. 개념 원리 꼭 해야 되나? 여기서부터가 좀에 헷갈려. 잘 봐. 여기서부터가 제대로 개념 들어가는 거야.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안 부러졌나? 그냥 나만 바라보세요. 다 알아서 해드립니다. 중복 순열 하나 배웠고요. 이 순열을 여러 종류의 순열들을 배우는 거예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 방식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아주 가장 간단한 것부터 보자. 내가 A가 2개가 있고 B가 하나가 있어. 이렇게 문자 3개야. 이렇게 문자 3개인데 같은 것이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A, B를 가지고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이거야.
그럼 너희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A, A, B, A, B, A, B, A, A 이렇게 직접 나열하지. 근데 지금부터 이걸 계산하는 방식이 있다고. 그걸 우리가 지금 배우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 옆에다가 A1, A2 이렇게 조그맣게 숫자를 써줘서 구별을 할게. 그러면 얘네들 지금 A 두 개는 서로 다른 A가 되는 거야. 밑에 1이랑 2라는 숫자를 붙여줬으니까. 그럼 얘네들이 이제 나열하는 경우는 3팩토리얼. 서로 다른 세 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 그래서 6가지가 나와. 그러면 그 6가지를 전부 다 나열을 해줘 볼게. 나열을 해줄게. 잘 봐봐. 요거 한 가지 있죠? A1, B, A2. 또 B, A1, A2. 그런데 위치 바꿔. A2, A1, B. A2, B, A1. B, 더워. A2, A1 해서 총 6가지가 있어요. 서로 다른 3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총 3팩토리얼 6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잖아. 그걸 지워줘 보자. 그럼 이렇게 지워주면은 중복해서 세워진 것들이 있죠. 누구랑 누구가 같아요? 얘랑 얘가 같죠. 얘와 얘는 같은 거고요. 얘와 얘는 같은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 3팩토리얼까지 나누기 A 두 개를 나열하는 것만큼 중복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경우의 수에서 중요한 점이 뭐라고 그랬냐면 케이스를 나누기도 해요. 케이스를 나눠서 중복 발생을 없애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계산을 통해서 중복이 발생된 경우에 나누어서 중복을 취소시키는 방법이 있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다시 보자. 내가 A1, A2, A3 그리고 B를 나열을 해보자. 그럼 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총 4팩까지 24가지가 나와. 그럼 나열하는 경우의 수들을 쫙 나열을 해봤을 때 뭐 하나 예를 들자면 A1, A3, A2, B A2, A1, A3, B A2, A3, A1, B A3, A1, A2, B A3, A2, A1, B 해서 총 몇 가지가? 6가지가 다 똑같은 건데 내가 4팩까지로 계산을 한 것에는 서로 다른 4개를 나열한 거거든, 이거는? 그럼 이렇게 서로 다른 4개를 나열한 거에서 보자면 6개씩은 즉 3개, A 3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씩은 다 중복됐어. 그래서 한 가지로 세워주기 위해서 3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야. 생각 방식 이해가 가니? 그러면 A 2개와 B 2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야. 자, A 2개, B 2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요. 원래 서로 다른 4개를 나열했다 생각해서 4팩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처리를 하는 거야. 어떻게 처리하겠니? 중복 발생된 것을 하나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2팩, 2팩으로 나누는 거야. 이해 가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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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를 나열한다고 치자. A 3개, B 2개를 나열하면은 원래 서로 다른 5개를 나열하는 것에는 3개, 2개가 중복 발생되는 경우에들 3팩, 2팩으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A 3개, B 2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들을 구할 수 있다야. 이렇게 해서 같은 것이 있으면 그거 수만큼 나눠주면 돼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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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C, C. 어떻게 되겠니? 7팩토리얼 나누기 3팩, 2팩, 2팩으로 계산한다. 왜 나누는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중복 발생된 걸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봐야 돼.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얘는 10이에요. 얘는 6이에요. 얘는 4예요.
자, 내가 왜 이걸 보여줬냐면 문자 종류가 세 종류가 아니라 두 종류인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을 전환해서 이렇게 볼 수, 내가 지금 이걸 빠르게 계산한 게 아니라고. 그걸 알려주려는 거야. 잘 봐. 내가 이거 4개를 나열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4개를 나열할 거면 자리가 4개가 있다고 생각하자. A 2개를 넣을 자리 선택하기. 4, C, 2. 그게 6이야. 이런 생각 방식도 있다고 알려주는 거야. 자, 다시 A 3개, B 2개를 나열할 거야. 그러면 자리가 몇 개 있어? 5개. 몇 가지? A 3개 들어갈 자리 선택하기. 5, C, 3이야. 다시 5, C, 3은 뭐랑 똑같아? A가 아니라 거꾸로 5개의 자리 중에서 B가 들어갈 2자리 선택하는 경우의 수. 5, C, 2. 그 둘은 다 10이야. 아니, 시리아라고 안 그랬어. 12야라고 그랬어. 자, 그런데 다시 또 여기 보자. 우리가 NCR은 뭐였죠? N팩 나누기 N-R팩 R팩이 NCR에 대한 계산식이었어. 잘 봐. 얘네 둘이 더하면 N이야. 여기 봐. 3 더하기 2는 5. 3 더하기 1은 4. 그러니까 얘는 뭐랑 똑같아? 4C 3 해도 되고 4C 1 해도 되고 그래서 4야. 여기 잘 봐. 3개를 나열하지? 3C 2랑 똑같아. 3C 1이랑 똑같아. 그래서 3이야. 자, 그래서 문자가 두 종류면 우리가 이렇게 NCR로서 계산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더워. 자, 그래서 계속 설명해 줄게. 잘 봐. 우리가 x 플러스 y의 제곱을 전개하면 여기서부터 잘 봐라. x 플러스 y의 제곱을 전개하면 얘는요. x 플러스 y 곱하기 x 플러스 y거든.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의 제곱이야. x 플러스 y의 세제곱을 전개하면 x 플러스 y 곱하기 x 플러스 y 곱하기 x 플러스 y고 x의 세제곱 3x의 제곱 y 3xy의 제곱 y의 세제곱이야. 자, 얘네들의 개수를 잘 봐. 1이고 2고 1이야. 1이고 3이고 3이고 1이야. 왜 그럴까? 이건 너희들 저번 시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인데 여기 잘 봐. A 플러스 B,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전개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항의 개수는 몇 가지? 6가지야. 이걸 분배하는 거잖아. 곱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뽑을 수 있는 문자 몇 가지? 2가지. 뽑을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얘를 전개했을 때 항은 총 6종류가 나오게 돼. 자, 얘를 전개했어. 괄호 곱하기 괄호야. 그래서 문자 2개. 하나 뽑아서 문자 2개가 곱해지는 거야. 알겠니? 그럼 문자 2개가 곱해지잖아. 그럼 내가 x와 y가 있어. 제곱이잖아. 그러면 x, y 두 종류 중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 들어갈 수 있는 거 생각을 하는 거야. 2가지, 2가지, 4가지.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곱셈이 총 4번 일어나게 돼. 곱셈이 총 4번 일어나게 되는데 x 2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항은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1이야. x, y 2개를 가지고 여기다가 나열하는 경우는
x, y, y, x. 그래서 2xy야. y 두 개를 가지고 나열하는 것은 y, y. 그래서 1이야. 다시. 괄호가 3개야. 문자를 하나씩 뽑아야 돼. 되니?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x가 여러 개 있어. 중복돼 있어. y도 여러 개 있어. 여기를 x로 채우는 거야. x로만 여기다 쓰는 방법 몇 가지? x, x, x 한 가지. 여기에 내가 x 두 개와 y 하나로 여기 곱하기를 만드는 경우는 몇 가지? 세 가지. x, x, y, x, y, x, y, x, x. 다시 3팩 나누기 2팩까지. 그래서 3시 1가지. 그래서 3이야. 다시 여기 세 개를 x 하나와 y 두 개로 곱셈을 만드는 경우는 몇 가지? 3시 1가지. 그래서 3이야. 그래서 1이야.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들에게 내가 던지는 질문. x 플러스 y의 4제곱을 전개했어. 당연히 x 4제곱의 개수는 1이야. x 4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 자, 이번에는 x 세제곱 y의 개수는 무엇일까요? x 3개, y 하나로 나열하는 경우에서야. 중복, 같은 것이 있는 순열. x 3개, y 하나. 몇 가지? 4시 1가지. 자, 다시 x 2개, y 2개를 가지고 됐어?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4시 2가지. 그래서 6이야. x 하나, y 3개를 가지고 여기다가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4시 1가지. 그래서 4야. y의 4제곱이야. 한 번만 더 할게. 이번엔 질문들을 한번 해보자. 얘를 전개했어. x의 5제곱. 그 다음 x의 4제곱 y. x의 세제곱 y의 제곱. x의 제곱 y의 세제곱. xy의 4제곱. y의 5제곱 항들이 나오게 돼. 왜? 괄호가 5개 있는데 거기서 문자를 하나씩 뽑을 거거든. 그래서 총 5개의 경우를 5개 문자를 뽑아야 돼. 효진아, 얘의 개수는 무엇일까? 그렇죠. 5C4, 5C1, 5죠. 윤호. 맞아요. 좋아. 10? 맞아요. 그래. 유민이. 그렇지. 이렇게 돼요. 됐나요?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같은 것이 있으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야. 같은 것이 있으면 그 같은 게 나열되는 경우의 수만큼 중복 발생되니까 그걸로 나눈다야. 알겠니? 하지만 문자가 두 종류면 이렇게 NCR로서 계산을 해줄 수도 있다. 자, 문자가 세 종류죠. NCR로 계산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전부 다 나열하는 7팩토리얼, 3팩, 2팩, 2팩으로 그래서 나눈다야. 됐죠?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자, 근데 얘를 가지고 최단거리 경로의 수를 해줄 수 있어. 자, 앞에 계속 넌 나만 바라봐. 아이씨, 과제를 많이 못 내고 있어. 아까 프린트 줬죠? 자, 너희들이 공통 수학에서 배운 내용이기는 해요. 경로의 수예요.
공통수학에서 이거 하지 않았니? 격자점 막 지나가는 거? 자, 여기 있는 A라는 지점으로부터 B까지 가는 경로의 수를 구하시오. 이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어떻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생각을 하냐면 잘 봐. 내가 카드가 있어. 카드가 있는데 R카드가 있어. R카드가 나오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R카드가 총 몇 장이 있냐면 5장이 있어. 다음 업카드가 있어. U카드가 있어. U카드는 4장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R카드 5장과 U카드 4장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바로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자, 내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이거. 그쵸? R카드 5장과 U카드 4장이 있었어요. 그럼 얘네들을 나열하는 경우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한번 잠깐만 써보자. R, U, R, U, R. 있었다라고 치자. 그럼 내가 어떻게 한 거야? R, U, R. 됐지. B로 가지.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는 R카드 몇 장? 5장과 U카드 4장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계산 어떻게 하겠니? 9팩토리얼 나누기 5팩, 4팩 또는 9, C, 4 똑같은 거예요. 로 계산해서 최단 경로의 수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 마. 이거 그냥 숫자 써 내려가는 거 니네 할 줄 알지? 그게 나. 그게 훨씬 응용력이 훨씬 좋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 그게 훨씬 나. 알겠지? 자, 필수 6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tomorrow. 자, tomorrow에 있는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5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조건 걸렸죠? 조건 걸리면 항상 그것부터 생각하라고 그랬죠? 자, 양쪽에 5를 나열하세요. 몇 가지? 한 가지. 됐지? 5를 나열했어. 한 가지야. 자, 그럼 5 2개 썼죠? 자, 여기 여기 안쪽에다가 누구를? TOMRRW를 저기다 나열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6팩 나누기 얼마? 2팩. R 2개니까. 다른 거 겹치는 거 없죠? 6팩 나누기 2팩이 되겠습니다. 이건 NCR로 계산 못해요. 360이죠. 다음 어그리먼트. 어그리먼트에 있는 9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끼리 이웃하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모음 고르자. A, E, E. 선생님 뭐라고 그랬죠? 이웃하려면 뭐 해야 돼? 덩어리 만들라고 얘기했었지. 경우의 수랑 똑같이 연계된 거야. 덩어리 만들자. 모음끼리 덩어리 만드는 경우의 수 몇 가지? 4팩 나누기 3팩 1팩. A는 하나니까 1팩. 다음 덩어리 만들었다. A, E 이렇게 들어가 있어. 남은 건 뭐 남았냐? G, R, M, N, T. 뭐야? 겹치는 거 하나도 없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그래서 덩어리 포함 나열하기 6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4 곱하기 6팩인데? 2880이래 곱하면. 필수 7번 보자.
그냥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그것에 맞춰서 계산을 하는 거지 공식에 집착하지 마세요. 상황들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생각 방식을 배우세요. 확통은 그런 거야. 경우의 수는 그런 거야. 생각 방식을 배우는 거야. 자, 5개의 숫자 111, 23 1, 3개 겹치네. 염두에 두고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 몇 가지? 5팩 나누기 3팩까지. 다음 괄호 2번 6개의 숫자 0, 1, 1, 2, 2, 2를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의 개수.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케이스를 어떻게 해야 될까? 차라리 전체 나열하는 경우의 수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0이 들어간 경우를 빼면 되겠지. 생각하자. 저거 6개의 나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6팩, 1팩, 2팩, 3팩. 모든 경우의 수에서 뺍시다. 무엇을? 0이 가장 높은 자리에 들어간 경우를. 그래서 5팩 나누기 2팩, 3팩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또는 어떻게 계산해도 되겠니? 가장 높은 자리에 1 집어넣고 나열하는 경우와 2 집어넣고 나열하는 경우를 계산해서 더해줘도 될 거야. 자, 만약에 가장 높은 자리에 1이 들어갔어. 그러면 0, 1, 2, 3개. 5팩 나누기 3팩, 1팩, 1팩. 뭐 1팩 이제 쓰지 말자. 귀찮으니까. 자, 가장 높은 자리에 2가 들어갔어. 그럼 0 하나, 1 2개, 2 2개. 5팩, 2팩, 2팩. 얘네 둘을 더한 거랑 얘네들이랑 아마 같을 거야. 계산해보면. 바로 3번. 5개의 숫자. 1, 3개, 2, 2개. 4개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합시다. 케이스 나누자. 1이 3개, 2가 1개인 경우와 1이 2개, 2가 2개인 경우. 끝이구나. 그렇게 해서 4자리 만들 수 있죠. 몇 가지인가요? 4팩 나누기 3팩. 4팩 나누기 2팩, 2팩.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뭐야 이거 몇 번까지 있어? 끝났네? 클라이메이트에 있는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MATE는 이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잘 봐. 이게 중요한 거야. 여기 잘 봐. 앞에 봐. 앞에 봐. 야, 얘네들을 7개를 나열할 건데 MATE는 이 순서대로 나열해. 그러니까 쟤네들이 이렇게 이웃해서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조건 E보다는 T가 앞에 있어요. T보다는 A가 앞에, A보다는 M이 앞에 있으라는 얘기야. 여기 사이에 C, 뭐 L, I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 거야. 알겠니? 얘네 넷 사이에만 저렇게 왼쪽에 서는 순서가 정해지라는 얘기야. 마치 이것과 마찬가지야. 여기 봐봐. 내가 문자 카드가 있었어. 카드에는 A, B, C가 써져 있었고, 그리고 1, 2, 3이 써진 카드 해서 총 6장의 카드가 있었어. 그런데 이 카드 6장을 나열을 할 거거든? 나열을 할 때 무조건 1이 2보다 왼쪽에, 2가 3보다 왼쪽에 있게끔 나열을 하래. 됐죠? 그럼 여기다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거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대소관계 또는 위치가 지정된 경우에는 걔네들을 같은 문자로 생각한다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동그라미 3개와 A, B, C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보면 이렇게 되죠. 이게 뭐야? 동그라미 3개와 A, B, C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야. 그럼 그렇게 해서 나열되는 경우의 수.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얼마죠? 120까지예요. 그럼 정답은 120까지예요. 왜 그런가 볼까? 내가 얘네들을 나열을 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다고 쳐보자. 그럼 여기 누구야? 1, 2, 3 써주면 되거든. 알겠니? 왼쪽부터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세요. climate에는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MATE는 이 순서대로 나열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7개 중에서 얘네 4개 빼고 몇 개 있어? 동그라미 3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7팩 나누기 3팩. 끝.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3개. 아, 잠깐만. 아, 미안해. 얘네들이 동그라미죠? 얘네들끼리 순서가 정해진 거죠? CLI. 7팩 나누기 4팩이 됩니다. 자, 이거 그냥 중학교 방식대로 하라고. 중학교? 공통수학 방식대로 해. 그게 제일 나아.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A에서 C 지점을 거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로의 수를 구해라. 자,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 자, 숫자 써 내려가는 거 잘 봐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었냐. 자, A에서 C 갔다가 B 가야 돼. 우리 그거랑 똑같아. 뭐 여기서 여기 가고 여기 가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세 가지가 있어. 2 곱하기 3이죠? 그거랑 똑같아요. A에서 C로 가는 경로의 수를 먼저 세시는 거예요. 최단 경로. A에서 여기 오는 거 한 가지, A에서 여기 가는 거 한 가지. A에서 최단 경로로 여기 가는 방법 한 가지. A에서 최단 경로로 여기 오는 방법은 이렇게 오는 애들, 이렇게 오는 애들. 그래서 둘이 더해서 두 가지야. 더 하는 거야. 그치? 그럼 A에서 C로 가는 경로의 수는 세 가지가 돼요. 왜 더하는지 이해해라. 왜 더하는지 이해해야 돼. 다음, C에서 B로 가는 경로의 수는 C에서 여기 가는 거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C에서 여기로 오는 방법은 이렇게 오는 애들과 이렇게 오는 애들. 그래서 두 가지의 방법이 있죠. 이렇게 오는 애들과 이렇게 오는 애들. 최단 경로는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세 가지, 6가지, 4가지, 10가지가 있죠. 따라서 경로가 3가지, 10가지. 그래서 정답은 30가지. 됐니?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잖아. 지금 배운 개념대로 풀어주자. 자, 어떻게 가야 되지? A에서 C 갔다가 B 가야 된다. 자, A에서 C로 가는 방법의 수는 생각해. R카드 몇 개? 2개. D 다운. D카드 몇 개? 1개. A에서 C 가는 거 3팩 나누기 2팩 1팩. 자, C에서 B로 갈 거예요. R카드 2장, 다운카드 3장. 따라서 5팩, 2팩, 3팩. 순차적 진행 곱하면 된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숫자 써 내려가는 걸로 해. 그게 응용력이 훨씬 좋으니까 그냥 그거 해. 숫자 써 내려가는 걸로 하자. A에서 최단 경로로 B까지 간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으면 이거 R카드, 업카드로 계산하려면 겁나 짜증나. 야, 여기서 여기 가서 여기 가는 방법과 여기서 여기 가서 여기 가는 방법으로 해서 둘이 더해야 돼. 근데 니네들은 선생님 어디로 케이스 나눠야 돼요? 이런 질문 하거든? 그래서 난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그냥 숫자 써.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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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 2가지, 3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10가지, 15가지. A에서 여기 오는 방법은 4가지, 5가지, 6가지, 7가지. 자, 그러면 유민아, A에서 여기로 오는 방법은 몇 가지? 이런 게 헷갈리지. 잘 생각해. 최단 경로로 A에서 여기 오려면 어느 길을 따라서 와야 돼? 그걸 생각해. 그렇죠. 이렇게 오는 애들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5가지야.
자, 성우가 A에서 여기 가는 방법은 몇 가지? 안 보이는 척 한다, 꼭 애들은 지원하면. 몇 가지? 여기 10, 15, 6 이렇게 써져 있어. 10가지 맞아요. 왜? 최단 경로로 오면 이렇게 오는 애들밖에 없거든요. A에서 여기 가려면 최단 경로 이렇게 오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오는 애들. 그래서 25가지. 계속 더 내려가자. 자, 그러면 주아야. A에서 여기 가는 방법은 몇 가지? 맞아요. 이렇게 오는 애들이 있고 이렇게 오는 애들이 있어. 15가지, 40가지, 26가지, 44가지, 66가지, 110가지. 땅 정답 됐죠? 이렇게 해라 그냥. 이게 훨씬 나아. 나 가라고 안 그랬거든? 과제 너무 적은데? 야, 31페이지까지 과제고 라이스는 내가 지금 찾아볼 거야. 과제 낼 만한 거 있나 없나. 가자.